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 및 통관 세무 규정을 안내할 최철호 팀장입니다. 오늘 10월에 이제 1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도 저희 DHL 웨디바와 함께 올해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총 3개의 챕터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 세계 규제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 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운서관세사의 배성식 이사님께서 말씀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입니다. 앞에 서빈나 매니저님께서도 이제 말씀 주셨던 내용이지만 보다 좀 더, 저는 정책적인 방향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상, 저희들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30년 동안 유지했던 자유무역 어떤 시스템이 최근 코로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최근에 이팔 전쟁까지 해서 여러 가지 급변한 어떤 환경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관세 위주의 어떤 정책에서 환경, 제일 중요한 환경 부분,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지적재산권, 기술 표준 등 다양한 어떤 형태의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어떤 제재가 많아지고 있고요. 과거의 어떤 냉전 체제라기보다는 디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어떤 변화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새롭게 이제 어떤 무역 형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보안 강화 부분은 저희들 한국세관에서도 최근에 어떤 위조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검역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저가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컨트롤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외에 유럽의 러시아산 철강 제품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관련 어떤 제재들, 특히 2018년, 19년에 굉장히 많았었죠. 중국도 이에 똑같이, 자국 내 이제 규정들을 이제 책정하고도 했는데, 어,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어떤 이후에 양적 완화로 인해서 세수 확보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하는 부분으로 뒤에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세관에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의견 청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국민 편의를 이제 청취를 했고, 작년 10월 달인가요? 그 중기청이 참석하는 광세행정발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근데 의외로 또 수입 쪽의 어떤 제도 개선도 괜히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3년 1월에 그 수출 고시를 개정해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가격 정정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품종 다양한 물품들을 이제 수출하고 풀필먼트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사실 30일에 저희들이 그 잠정 신고했던 가격을 이제 확정시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의, 그리고 수출 목록 통관 제도를 기존에 이제 몇 군데 이제 항에서만 이제 가능하게 해서 물품이 이동했던 부분을 모든 세관으로 확대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현재 세 개국만 진행되어 있죠.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베트남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이런 AO-MRA를 확대, 그리고 이런 전자교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더 편리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타의 두 번째 보시면 무역 마이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을 구축해가지고 아무래도 은행,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공단하고 코투라 같은 쪽에 세간의 어떤 그 무역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자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했는데 현재로는 그 IBK 은행밖에 되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수입 부분인데요. 그 의외로 수입 관세 납부, B2C 건에 대한 수입 관세 납부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이번에 이 모바일 관세 납부 안내 그리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그 SNS로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생각보다 수입 쪽에서는 많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그 여기는 표기는 안 했지만 관세청에서 또 이제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유니패스가 굉장히 좀 이제 그 2015년 되다 보니까 2015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번 그 업그레이드가 됐고 최근 이제 그래 한 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약 900억 원 이상 들여가지고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내년에 실시할 겁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 그 사용자가 편리할 방향으로 나가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 수입 정보와 수출 정보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기반에서 어떤 데이터가 교환이 되고 어떤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좀 개발이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은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계 규제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앞에 말씀해 주셨던 서비스는 매니저님 이외에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어, 말레이시아 쪽에서 그 호주 시스템 그러니까 GST 컬렉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 그 프로세스하고 동일하게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SST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 유럽에서는 이미 21년도 9월 달에 IOSS라고 해서 비슷한 어떤 그 관세 징수를 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뭐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뭐 뉴질랜드 그런 나라 스위스 같은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어떤 항공 안전이라든지 CBP에서 물품에 대한 데이터 클린징을 강화하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하지 않고 화학 물질이라든지 유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한 바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실명제라고 하죠. 전화번호 어, 그 수입자의 등록된 사전 등록된 전화번호로 물품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 POA를 받아가지고 통관을 진행을 해야 되는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그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이제 지금 하고 있고 대만과 차이점은 전화번호냐 개인 통관 고유 부호냐로 차이가 되고 있지만 어, 그 한국세관에서도 내년에 향후에 개인 통관 고유부의 도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회용 개인 통관 고유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고 물품에 대한 통관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 정확한 수치인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어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 물론 이제 기존에는 실명과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넣어라. 그 외에 URL이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 뭐 브랜드라든지 기타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의 그 규제 변화와 규제 방향은 크게 요약을 해보면 세수 확보와 어떤 그 컨트롤 부분들로 크게 나뉠 수가 있고요. 영미권을 위축으로 한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여기 이제 빠진 나라들 말레이시아가 이번에 포함이 되겠죠. 노르웨이도 있고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일정 횟수에 대해서 수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 부가세나 GST 같은 것들을 부과하는 쪽으로 어떤 세수 확보를 쪽으로 하는 국가들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로 수출이 무역이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라든지 사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6개월에 6회로 횟수를 제한하려다가 결국 이제 그 수입자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니까 실명제라는 어떤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도 이에 준하고 있는데요. 뭐 횟수 제한 뭐 그런 부분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WCO 그 지난 분기 회의에서 나온 바로는 점진적으로 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목록 기준을 없애는 방향, 그러니까 과세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점점점 가시적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고요. 또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통합된 어떤 세관 기관, 각국의 세관이 아닌 통합된 세관 기관으로서의 도입 그리고 어떤 집중화된 어, CDH라고 해서 집중화된 하나의 어떤 수출입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세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28년, 32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각국의 수입 규제들은 다양하게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급박한 변화에 있어서 저희 DHL과 통관팀에서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수출 규정 사항은 저희 운송관세사의 배성직 이사님께서 발표를 이어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운서관세사무소에 근무하는 배성식입니다. 저희 운서관세사무소는 DHL 코리아 익스프레스 수출 및 수입 통관 전담하는 관세사무소입니다. 제가 준비한 수출 규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의 순서는 수출 형태에서부터 탁송품 과세 운임까지의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형태, 거래구분 부호. 거래구분 부호는 어떠한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떠한 성격의 수출인지 코드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상이냐 무상이냐. 유상의 경우는 일반 수출이냐 전자상거래 수출이냐. 무상은 임대냐 위탁이냐. 기타 견본 수출이냐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이는 통계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온라인 무역이라고도 하는 전자상거래는 거래군부 15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는 PC나 모바일 등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서 어떤 전자적으로 주문을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그 무역 형태로서 B2B, 업체 대 업체 간, 그다음에 B2C, 업체 대 개인, C2C, 개인과 개인의 어떤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B2C 하면은, 전자상거래 하면은 B2C만을 놓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해외 직구 B2C가 아닌 이 B2B, B2C, C2C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이는 거래구분부 17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는 21년도 3월 달에 신설이 된 거래구분부입니다. 풀필먼트라고 하는 것은 판매자, 수출자를 대신해서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의 어떤 모든 과정, 입구에서부터 보관,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을 하고 배송을 해주는, 그리고 교환의 서비스까지 모두 처리를 해주는 그러한 무역 형태입니다. 이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상거래 수출을 하면서 어떤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필먼트. 풀필먼트 수출의 경우는 수출할 때 당시에는 물품의 가격이라든가 수량이 확정이 되지 않은 잠정가격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류 대행업체에서 어떤 판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판매 금액이 확정이 되거나 또는 판매 대금이 국내 수출자한테 입금이 되면은 1로부터 60일 이내에 가격이라든가 수량에 대해서 세관에 확정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 신고할 때는 정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정이 이루어지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오류 점수가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이 풀필먼트 확정 신고에 대해서는 오류 점수가 면제됨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B2C. B2C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각 국가의 개개인, 많은 개개인들이 어떤 특정 업체의 사이트를 보고 주문을 하다 보니 수출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굉장히 많은 건수를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을 건건히 제공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신고자한테 제공을 하고 신고자는 그 전달받은 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번에 많은 건수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업로드하는 시점에서 조그만 실수가 발생을 해도 많은 건수의 오류 발생 위험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께서는 정확한 화물 정보, 인도 조건이라든가 통화 종료, 수출되는 품명, 수량 등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신고인은 이를 바로 업로드하는 방식이 아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출입 신고를 하고 정정이 발생이 되면은 오류 점수가 부과가 되곤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이를 월별로 집계하여 공개를 하고 있고 또 그를 분기별로 누적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PL, 페이퍼레스 신고 제재라든가 검사 비율 상향의 어떤 벌칙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PL 제재라든가 검사 비율 상향의 어떤 벌칙을 부과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통관 지연은 물론이고 발송 지연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속함도 중요하겠지만은 정확함에도 이렇게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관장 확인. 세관장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세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여 놓은 바와 같이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라든가 승인, 표시, 또 그 밖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세관장의 그 조건들을 충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장 확인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어떤 자국 산업 보호를 하고 환경 보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에서 그 세관자 확인 물품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은 마약류에 관한 법률 외에도 40여 개 법령으로 확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출은 수입의 3분의 1인 총 13개 법령으로 확인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에는 그 마약류 같은 경우는 뭐 수입, 수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도 어떤 유통이라든가 거래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그런 품목으로서 우리도 그 관련된 그 품목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반드시 관련 기관의 허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외에도 폐기물, 뭐 외국환, 문화재에 관한 그 법률도 사실 수입에는 없고 수출에만 있는 내용인데 우리 문화유산을 그 지키고 또 외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서 수출할 때에는 반드시 그 관련 기관의 허가서가 필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뭐 총포도건법도 있고 남북 교역 물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이 이렇게 분단된 국가로서 사실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라든가 또 북한으로 수출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고 관련 기관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외에도 뭐 종자보호법이라든가 야생생물 보호에 관련 사이티스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이티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이 사이티스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 수입이 이루어질 때 동일한 물품이라고 해도 매 반복이 되는 그런 때마다 관련 기관에서 어떤 확인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양성 보존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 중에서 보호를 위한 물품들은 외로 반출이 될 때 관련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저희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한란 같은 경우는
제주도 내를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유사한 그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물자. 전략물자는 세관장 확인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 세관에서 엄격히 규제를 하는 그런 품목입니다. 전략물자라고 하는 것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어떤 국가 안보를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고 공고하는 물품으로 규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중 용도 품목과 그다음에 군용 물자 품목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군용 물자 품목은 단에서도 느끼는 바와 같이 어떤 군사적인 물품으로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중 용도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본 물품의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질 수 있는 그런 물품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자가 판정이나 전문 판정으로서 구분하여서 세관에 이렇게 제출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 자가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거래 당사자, 즉 수출자가 관련 기관에 직접 회원 가입을 하고 물품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하여서 발급받는 그런 확인서로서 당일 즉시 발급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반면에 전문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판정 신청서에 물품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하고 관련 카탈로그라든가 성능, 스펙 등을 첨부를 해 제출을 하면은 전략물자이냐 아니면 상황어가 그 대상 물자냐 여부를 확인을 받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전문 판정을 발급받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내에는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라거나 위비한 경우 보완받는 그 일자에 대해서는 산입하지 않고 있고요. 전문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번 발급을 받고 나면 2년 동안에는 어떤 횟수에 관계없이 반복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자가 판정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유효기간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기관이라든가 세관 당국에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를 하면은 다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반품 통관. 반품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사용되지 않고 수출된 물품 그대로 2년 이내에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물품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된 날로부터 2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는 수출 신고 필증, 수출 통관 목록, 그리고 휴대반출 신고서라든가 아니면 국제우편 통관 필증이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수출된 물품이 꼭 당일에 수출된 그 당일에 발급된 증명서가 아니고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면은 2년 이내에 있는 수출 증명 자료를 첨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물품이 2년 이내에 수출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관자 확인 대상에서 사이티스 대상 물품은 수출이 매 이루어질 때마다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수의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 이 부분도 우리가 수출한 물품이 다시 사용이 되지 않고 다시 들어올 때도 어떤 확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 물품은 우리가 식품 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식품 검역은 완제품 식품뿐만이 아닌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을 접촉하는 기구, 포장 용기 내지는 담는 그릇이라든가 용기들도 이게 해당이 되며 관련 내용들은 반품 시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탁송품 과세 운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반품을 포함하여 수입을 할 때에는 물품 가격에 그 수입한까지의 운임도 포함하도록 규정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업자에게 지불을 했거나 지불을 해야 될 그 금액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상으로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그 보세장 시장에서 통관한 물품 중에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과세 운임이라고 하는 것이 탁송품에 대한 과세 운임이 되겠고요. 이 탁송품 과세 운임이 지난 9월 1일에 어떤 그 개정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이렇게 짚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과거에는 중량, 킬로그램 단위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었던 부분이 개정 이후에는 소수점 이하에까지도 계산을 하고 있다.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리에 있냐, 중거리에 있냐, 아니면 장거리에 있냐, 어떤 지역별로 해서 네 개 지역으로 해서 전 세계 국가를 이렇게 구분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개정 후에는 그 네 개 지역 외에 20개 국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놓은 어떤 세분화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중량별로 운임에 대한 금액이 상향 규정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관련 그 탁송품 과세운임표는 2005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2015년도에 1차 개정이 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특정 중량과 특정 구간에 대해서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부 국한됐던 부분이고 이번 23년도 2차 개정 때에는 국가별로 중량별로 많은 현실적을 반영을 해서 현행화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별로 중량별로 어떤 그 세부적인 과세 운임을 이렇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과세 운임표, 관세 평가 운영에 관한 곳이 첨부 별표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탁송표 과세 운임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탁송품 과세 운임표 변경된 그 국가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과거에는 네 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뭐 근거리, 뭐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 변경 후에는 네 개 지역 이외에도 20개 국가를 별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 20개 국가는 주로 국내에서 수입하는 교역량이 많은 국가들로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같은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국가들도 별도로 구분하여서 각 국가별로 운임이 적용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현행화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은 이커머스 자사몰 매출 중개 솔루션에 관해서 김인철 매니저님께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